안녕하세요. 워싱턴 리포트 아시아 인사이트 팟캐스트를 진행할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한국행 항공권 가격의 현실과 새로운 대안의 등장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여러분 중엔 이런 경험이 있으시죠? 단지 국적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타 항공사보다 2배 가까이 비싼 항공료를 지불하셨던 기억요. 예약창을 열어보고 깜짝 놀란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흥미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알래스카 항공과 하와이안 항공이 도쿄 노선을 개설하며 곧 한국행 연결편도 가능해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항공사의 도쿄 첫 취항날, 시애틀 공항에서의 출국 소속 현장, 그리고 탑승자 인터뷰 등을 통해 변화의 시작을 직접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과연 이들 항공사가 국적기 의존의 틀을 깨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의 한국행 항공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여행자 입장에서의 비교, 그리고 소비자 권리에 대해 생각해볼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시애틀에서 출발한 도쿄행 첫 비행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곧이어 이어질 2부에서는 2명의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와 랜스가 현지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매주 새로운 팟캐스트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는 진행자인 저와 그리고 뒤에서 묵묵히 수고하시는 제작진 여러분, 더 나아가 우리 두 프리랜서 기자인 베로니카, 랜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더 나아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래스카 항공과 하와이안 항공, 이 두 항공사가 합병한 후에 처음으로 취항한 아시아 노선이죠. 시애틀, 도쿄 나리타 노선인데요. 이 첫 비행에 직접 타보신 분의 아주 생생한 후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두 항공사의 미래 전략,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번 분석 목표는요. 체크인부터 라운지, 또 기내 서비스와 좌석까지 이 첫 비행의 실제 경험을 자세히 보면서요. 알래스카 항공이 시애틀을 허브로 삼으려는 그 전략, 그게 뭔지, 그리고 이게 청취자 여러분 같은 여행객들에게 앞으로 어떤 의미가 될지 그걸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합병이 단순히 그냥 두 회사가 하나가 됐다. 이걸 넘어서요. 태평양 북서부를 거점으로 해서 아예 새로운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시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애틀 도쿄 첫 비행 경험이 뭐랄까 앞으로 얘네가 어떻게 나아갈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출발 경험부터 시작해 볼까요? 후기를 보니까 이게 하와이안 항공 편명이긴 했는데 실제 운항은 알래스카 항공이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애틀 공항의 북쪽 위성터미널, 그 N게이트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좀 놀라운 게 그 신원 확인 빨리 해주는 클리어 서비스 있잖아요. 그걸 썼는데도 보안 검색 대기 시간이 무려 30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아, 30분이요? 클리어까지 썼는데도요? 그건 좀, 많이 불편했겠는데요? 뭐 합병 쪽에 운영상 조율이 좀 덜 됐거나 아니면 시애틀 공항 자체가 좀 혼잡했을 수도 있고요. N게이트라 또 별도 터미널이라 이동 시간도 필요했겠네요. 네, 그렇죠. 그래도 N게이트에 있는 알래스카 라운지는 꽤 괜찮았다는 평이에요. 하와이안 항공 라운지는 따로 없지만 원월드 에메랄드 등급 같은 상위 티어 승객들은 국제선 탈 때 알래스카 라운지를 쓸 수 있었대요. 아, 다행이네요. 그 라운지는 비교적 새 거죠? 네, 2019년에 열어서 시설은 모던하고 벽난로도 있고 활주로 전망도 보이고 뷔페도 있고 좋았다고 해요. 다만 샤워 시설이 없는 건 좀 아쉬웠다고 하고요. 첫 취향 기념 칵테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샤워 시설 부재는 장거리 환승객한테는 확실히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게이트 앞에서는 첫 취향 기념 행사도 꽤 크게 열렸다고 합니다. 기념사진 찍는 곳도 마련돼 있었고 일본 전통 북공연도 하고 양사 CEO랑 시애틀 항만청 관계자 연설도 하고 리본 커팅식까지요. 간식으로 모찌나 오니기리 같은 것도 줬다고 하네요. 오, 양사 CEO가 직접 참석했다는 건 그만큼 이 노선이랑 시애틀 허브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이런 행사들이 승객들한테는 그냥 비행이 아니라 좀 특별한 경험으로 기억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기내 경험으로 넘어가 보죠. 이용한 비행기는 하와이안 항공의 A300-200이었는데요. 이게 13년 된 기체라 내부 인테리어는 어쩔 수 없이 좀 연식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네, A300이면 그렇죠. 특히 이코노미는 어땠나요? 이코노미석은 좌석 간격이 좀 좁은 편이었고요. 등받이를 뒤로 젖히면 좌석 쿠션이 앞으로 밀려 나오는 약간 구형 방식이었어요.
뭐 좌석 밑에 짐 놓는 공간은 넓었는데 충전 포트가 등받이에 구형 USB만 있어서 속도가 엄청 늘었다고 하고요. 개인 송풍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건 하와이안 A330의 좀 고질적인 문제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알래스카 항공도 아마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내셔널 익스피리언스라고 해서 A330 개조 계획도 있고 신형 787기도 투입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속도죠. 당장 경쟁사들, 뭐 델타의 최신 A350이나 일본항공 787 같은 기체들이랑 비교하면 글쎄요, 개조만으로 충분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좀 세심하게 신경 쓴 부분들도 있었어요. 작은 베개랑 담요칠은 괜찮았고요. 첫 취향 기념으로 에코백을 줬는데 안에 편지랑 세라믹으로 만든 기념 수화물 태그 같은 게 들어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기본 어메니티 키트도 제공됐고요. 오, 기념품까지 챙겨줬군요. 네. 근데 진짜 인상적인 건 두 번째 식사 전에 이코노미석인데도 따뜻한 물수건 서비스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보기 드문 건데. 오, 핫타월 서비스요? 이코노미에서요? 그건 확실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하네요. 기체는 좀 낡았어도 서비스로 뭔가 만회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기내식은 어땠다고 하나요? 기내식은 전반적으로 평이 좋았습니다. 첫 식사 전에 스낵 믹스 같은 걸 주고요. 첫 식사는 파스타랑 치킨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 파스타를 선택했고 사이드로 치즈, 크래커, 샐러드가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거, 하와이안 항공의 상징이죠. 패션 오렌지 과바, 그 POG 주스요. 이거 계속 제공할 거라고 CEO가 직접 밝혔다고 합니다. POG 주스. 그거 유지하는군요. 이건 기존 하와이안 팬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였겠네요. 다행입니다. 네, 후식으로 아이스크림도 나왔고요. 두 번째 식사는 미트볼이랑 파스타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 테리야끼 미트볼이랑 볶음밥 조합을 골랐는데 이게 아주 맛있었다고 평가했어요. 마지막으로 하와이안 파인애플 쿠키도 줬고요. 식사는 꽤 만족스러웠던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은 화면이 좀 구형이고 검색이 약간 불편했지만 그래도 영화나 TV쇼 종류는 꽤 있었고요. 결정적으로 무료 스타링크 와이파이가 제공됐는데 이게 넷플릭스를 끊김없이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빨랐다고 합니다. 이건 진짜 큰 장점이죠? 네, 무료 고속 와이파이는 정말 강력한 무기죠. 낡은 좌석의 불편함을 이걸로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으니까요. 하드웨어 역점을 소프트웨어랑 서비스로 보완하려는 전략이 좀 보이네요. 화장실도 뭐 넓고 바닥 패턴이나 비누형 같은 디테일도 괜찮았다는 언급도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합병의 좀 더 큰 그림, 미래 전략을 한번 짚어보죠. 아시다시피 하와이안 항공이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다가 알래스카 항공이 약 20억 달러의 부채까지 인수하면서 합병이 성사됐습니다. 네, 그리고 알래스카 항공은 이제 자신들의 가장 큰 허브인 시애틀을 아시아랑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국제선 관문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노선만 늘리는 게 아니라 뭐 아메리칸 항공이나 일본 항공과의 조인트 벤처 같은 파트너십을 활용해서 태평양 횡단 노선 시장의 경쟁 구도 자체에 좀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보여요. 맞아요. 지리적으로도 시애틀이 샌프란시스코나 LA보다 아시아 주요 도시들의 한 10% 정도 더 가깝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기존에 호놀루루 노선에 쓰던 하와이안의 A330이나 앞으로 들어올 787기 같은 걸 시애틀발 국제선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도쿄 노선 시작으로 오는 9월에는 서울 노선도 취항하고요. 2026 2분기쯤에는 유럽 노선, 아마 런던이나 파리가 유력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마닐라 같은 추가 아시아 노선까지. 앞으로 5년 동안 시애틀에서 국제선 10개를 띄우는 게 목표라고 해요. 야심찬 계획이죠. 하지만 이런 확장 전략에는 또 과제도 따릅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과거에 자기들 뿌리였던 알래스카주 언해 노선 비중을 줄였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와이 기반 노선이나 뭐 하와이안 브랜드의 정체성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와이안 브랜드를 장거리 노선에 유지하고 피오주 주스나 섬과 섬을 잇는 노선도 유지하고 지역사회 투자도 약속하긴 했지만 결국엔 알래스카 중심의 네트워크 확장이 더 우선시되지 않겠냐 이런 시각인 거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앞으로 이 합병이 성공할지 아닐지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봐요. 알래스카 항공의 성장 동력 확보라는 목표랑 하와이안 항공이 원래 가지고 있던 고유한 브랜드 가치, 특히 그 알로하 정신으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매력, 또 고객 충성도, 이걸 어떻게 잘 조화시켜서 시너지를 낼 것인가, 이게 단순히 노선 합치는 것 이상의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겁니다.
네, 오늘 저희는 시애틀 도쿄 첫 취항 비행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래스카와 하와이안 항공 합병 이후의 변화,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시애틀을 발판 삼아서 글로벌 항공사로 도약하려는 야심과 함께 그 안에서 하와이안 브랜드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태평양 축서부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글로벌 경쟁자가 이제 등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알래스카의 그 확장 DNA와 하와이안의 매력을 어떻게 잘 융합시키느냐가 관건일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알래스카 항공그룹이 하와이안의 비행기와 브랜드를 이용해서 시애틀 허브를 펴나가면서 과연 알로하로 상징되는 하와이 특유의 그 경험과 문화적 매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지켜내고 또 이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걸 시애틀이라는 새로운 관문을 통해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이것이 앞으로 그들의 성공을 판가름할 중요한 척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